자,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부분에서 29회 시험 총평을 한번 보죠. 전년도 대비해서, 즉 28회 대비해서 난이도가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도 문제도 거의 없었고요. 그러니까 상중하 문제 중에서 상 문제가 거의 없었어요. 상 문제가 거의 없고 중 문제와 하 문제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고득점을 대부분 다 아마 고득점을 맞았을 거예요. 꼼꼼하게 공부를 하셨으면요. 자, 그래서 난이도 조금 낮았고, 그 다음에 특정 부분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출제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부분에서 보면, 자, 이 파트는 지금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와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신고법, 그 다음에 또 중개실무 세 가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되는데요. 그 세 가지 파트에서 골고루 출제됐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특정 부분에다가 아주 많이 쏠려서 출제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박스 문제가 많이 출제된 경향이 있다. 이거는 뭐 전통적으로 지금 현재 약 한 10회 정도, 그 이전에는 박스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 않았는데요. 20회가 넘어가면서부터는 박스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시작합니다. 많이 나오면 10문제, 적게 나오면 한 8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박스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이건 뭐 지금 현재 작년이나 재작년에 다 똑같은 경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개 실무보다 공인중개사 법령 및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증법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원래는 이 공인중개사 법령 및 그다음에 또 부동산 거래신고법 요것이 70% 정도가 출제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중개실무가 30% 정도 출제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 여기서 약 34문제 정도에서 5문제, 그 다음에 또 여기가 5문제에서 6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개실무보다는 공인중개사 법령 부분과 부동산 거래신고법 문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출제됐던 그런 경향을 띠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최근 연도 문제에서 24회를 기준으로 24회 때가 가장 난이도가 좀 높았었거든요. 최근 연도로 해서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난이도가 조금 낮아지는 형태에서 가장 난이도가 낮았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전 29회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했던 분들은 충분히 80점대를 아마 다 체크를 아마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원별 출제 비율을 한번 볼 텐데요. 자, 부동산 거래, 자, 일단 보죠. 여기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가 지금 29문제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지금 이게 이제 4문제. 그 다음에 중개 실무가 일단 7문제. 이번에는 중개 실무가 7문제가 출제됐어요. 근데 이제 중개 실무 부분에서도 보면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제 확인설명서 작성법. 확인설명서 작성법은 원래는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인데 실무 파트에 내용이 있으니까 실무 파트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거를 확인설명서 작성법에 대해서 만약에 법령 파트로 집어넣는다면, 자, 요거 30문제, 요건 6문제 이렇게 나올 건데, 어쨌든 그거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 중개 실무 파트에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일단 나눴습니다. 그래서 7문제, 4문제, 나머지는 다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죠. 자, 이 추세는 향후 2, 3년간 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 파트가 상당히 많이 출제될 것이다. 골고루 출제에 문제가 많죠. 29문제 뭐 이렇게 되니까 29문제, 30문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양이. 그래서 이런 향후 한 몇 년간은 이 출제 형태가 계속 유지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용별 출제 비율을 보면요. 자, 판례가 2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조문과 관련된 부분이 38문제가 나왔는데요. 특히 자, 일단은
중개사법과 관련된 판례도 한 문제 나왔고요. 중개실무와 관련된 판례가 한 문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는요. 판례가 거의 이렇게 두 문제하고 그다음에 38문제를 되면 판례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 판례 문제는 시험 횟수마다 예를 들어서 그 이전 시험에 보면 판례 문제가 4문제, 5문제까지 나왔던 자, 공개사 번역 파트에 판례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지만 4문제, 5문제까지 나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판례가 자, 29회 때는 판례가 2문제밖에 안 나왔지만 향후에는 판례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특히 민법과 관련된 판례 부분들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자, 1차 합격자가 많다면 민법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치중을 둬가지고 점수를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출제 형태를 보면 자 박스 문제 이게 박스 문제가 지금 10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뭐 복수답인데 복수답 요 답이 뭐 틀린 것은 몇 개인가 뭐 이런 게 계속 찾는 거죠. 자 제가 박스 문제가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박스 문제가 지금 10문제, 그 다음에 또 오지선대형 일반적인 문제가 30문제 이렇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제 각 파트별로 보면 자, 이제 공개사 법령 파트에서 총칙 문제가 2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 사유, 개설 등록 문제 2문제, 그 다음에 결격 사유 문제 일단 1문제 이렇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무 관련, 그 다음에 또 중개사무소 관련 부분이 4문제가 나왔던 빈도수가 좀 높았죠. 중개계약과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각각 1문제씩 나왔고, 확인 설명과 관련된 부분, 자, 각각 1문제, 2문제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또 일반 의무. 자, 여기서는 이제 개업공개사 일반 의무, 뭐 금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기 더 들어가는데요. 자, 여기 5문제. 빈도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7절의 중개보수. 자, 2문제.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계산 문제가 일단 안 나왔고요. 중개보수의 이론 문제만 2문제 나왔었어요. 자, 그 다음에 지도감독. 이 지도감독 문제가 좀 많이 나왔죠. 5문제.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인데요. 자, 그 다음에 협회 문제 1문제, 벌칙 1문제, 벌칙이 2문제죠. 이렇게 상당히 좀 골고루 출제됐던 부분입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분에서는 일단은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문제가 2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외국인 등 문제가 1문제. 그 다음에 토지거래가 양은 많지만 출제 빈도가 항상 좀 낮은 토지거래가 부분이 1문제 이렇게 나왔죠. 자 지금 중개실무 쪽으로 가면 중개대상물 조사 분석에서 일단 2문제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또 부동산 거래계약과 관련된 부분, 자 그 다음에 또 거래 관련 제도 부분이죠. 자, 뭐, 이 부동산 거래계약과 관련된 거래계약 관련된 분이 아니고, 거래 관련 제도였네요. 제도에서 3문제고, 그 다음에 또, 공매 부분에서 2문제. 경매와 관련 매수신청 대리 부분, 이렇게 해서 각각 1문제씩 2문제, 이렇게 해서 총 7문제가 출제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골고루 출제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을 보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는 다른 과목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일단은 강의를 2회 전체적으로 계속 들어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일단은 무조건 계속 반복해서 듣고요. 이때 반복해서 들을 때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고 자꾸 도돌이 하지 마세요. 도돌이 해라고. 자, 한 10강 듣고 나니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럼 앞 강부터 다시 듣습니다. 이거 안 돼요. 자, 무조건 강의를 일단은 몰라도 좋으니까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교재를 전반적으로 읽어 나갑니다. 자, 교재를 전반적으로 한번 통독하고요. 다시 또 강의를 또 듣는 거예요. 그러면 강의를 2번 듣고 나면 교재에 눈이 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강의 들으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맥이 아마 보일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거를 갖다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반복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좀 암기할 부분이 있다라면 일단 암기를 해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일단 간단해요. 동영상을 2번 듣는다. 2번 몰라도 그냥 계속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몰라도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교재를 한번 전체적으로 읽는다.
그리고 나서 다시 동영상 듣는다. 동영상 듣고 다시 교재 읽고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해 나가면 여러분이 전체적인 맥락을 다 할 수 있고요. 특히 중개사법은 여러분들이 80점 정도를 맞춰줘야지만 됩니다. 충분히 80점 정도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